네, 여의도 사사건건 월요일에 뵙는 분들이죠.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 저는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 이 겨울에 들어서면서 또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정말 저희 그 지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서울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정말 힘듭니다. 고통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개인의 자유 4명 이상 모일,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개인의 네. 자유도 질직 당하고 있고 생계도 힘들고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겨울을 빨리 끝내고 백신의 봄을 만들자. 그 만드는데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겠다. 이게 제 꿈이자 우리 공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의 충정이라고 했는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이 사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도 간간히 이야기해 왔었고 그런데 이건 이제 사실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의 정권이고 이 네. 사면이 언전이라 그래서 이전에 왕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네.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여당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드러냈다가 또 다시 거두어들이는 이런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답보 상태, 지금 뭐 3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사면 이야기 꺼냈다 오히려 여권 내에서 사면 초과에 몰렸다. 그래서 네. 이낙연의 사면이 이낙연을 사면 초과로 지금 몰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참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승자, 어쨌든 현실적인 권력자, 최고 권력자가 그 권력에 의해서 구금당한 사람을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걸 묻지 않고 석방해 주는 겁니다. 네. 그게 은전이라 그럽니다. 은전. 임금이 마치 그 죄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걸 지금 답보 상태의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로 내세운 같은데 여권 내에서 반발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로 되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자고 했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느 정부나 이 사면을 결정하면은 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을 취임 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닉슨을 취임 후에 바로 사면했던 포드 대통령,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지지율이 절반으로 빠졌습니다. 네. 역시 지지자들의 그런 그 공격 이게 이제 그 탄핵을 했고 탄핵에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와서 죄 없이 풀어주자는 거냐? 죄 없이 풀어주자. 이미 고통을 다 겪었고 정치적 책임을 다 졌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졌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권 내에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전에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핵 논의하면 휩쓸지 않습니까? 그때 네. 미국 텔레비전이나 미국 라디오에서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 재판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형사 재판이랑 다른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보면은 그걸 형사 재판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자꾸 법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그 기소 자체가 뭐 검찰 수사로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의원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기소가 시작됐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형사재판하듯이 삼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탄핵 제도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탄핵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미 하원에서 기소하면은 그런 법원이 낄 자리도 없습니다. 상원에서 그냥 3분의 1 의결로 찬성하면은 바로 그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절차의 실패, 정치적으로 이것들이 해결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정치적으로 종집을 찍는 그런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특별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 이제 주호영 대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헛개비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당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꺼냈는데 대통령은 아니라 그러고 여당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더구나 이 지금 어쨌거나 우리 사법제도에 따르면은 3심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입니다. 무죄 추정인 사람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죠. 그 받기까지 우리가 무슨 예단을 갖고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제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것이 거대한 정치의 영역이고 지금 우리 직선제 대통령 이후 또는 직선제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굉장히 비극적으로 다 마지막에 끝났습니다. 11.6이 그랬고요. 또 전두환 이건 반란 사건입니다. 엄청난 반란 사건으로 나중에 사법적을 받았고 탄핵도 사법적인 이제 엄청난 그 징치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 민주화로 뽑혔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 보면 굉장히 가족이나 본인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어떤 결론을 맞게 되는 이런 정치의 악순환이 더더욱 악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 탄핵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저희들이 선거로서 역대 선거로서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시 더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치의 악순환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결단들은 근데 결국 그건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단이고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강 의원님이 저를 논박할 수도 없고 빨리 이게 대통령이 무슨 결심을 내리든지 한 뒤에 그래서 선거수인데 저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렇게 사면 초과까지 갈지 모르고 상당히 이 순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 보니까 보통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보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이념적이고 자기 정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 추진이라든가를 볼 때는 굉장히 초당파적이고 큰 국가 지도자로서의 큰 면모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지지자들도 떠나고 야당 지지자가 그렇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외로운 이제 결말을 맞았던 셈인데 그런 것을 보고서 나는 오히려 지금 여당의 핵심 지지자들이나 여당 지도부가 이건 뭐 초당파로 가봐야 소용도 없더라.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 외롭게 임기를 마치지 않았느냐 해서 그걸 좀 반면교사로 우리 정치로 보자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이 임기 말에는 과거에 초기에는 어쨌든 이겨야 되고 이긴 뒤에는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제는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큰 국가적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큰 결단을 내리고 또 대통령의 통자가 뭡니까? 그게 통솔하는 게 아니고 통합할 때의 통자입니다. 그런 어떤 결정들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못하고 있는 대목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럼 이낙연 대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전체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지금 뭐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 분발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 입니다. 촛불 정신이 아니라 지금은 법치주의다라는 것이고요. 네. 검찰의 그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검찰의 중립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법원이라든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저게 이제 대권 후보로서 누가 적합하냐 여러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저 자체가 정말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질 지지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저기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원하는 지점을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표출할 수 있는 후보를 적당한 아주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경선의 방식으로 찾아내야죠. 그러나 이제 저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빼달라고 한다고 빼질 여론조사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왜곡될 겁니다. 여론조사가.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 당 후보가 뚜렷한 주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저 50% 이상이 지지자가 없다 그러면 그 조사 결과가 엄청나게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윤 총장이 과연 끝까지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의 변론으로 왜 사람들은 윤 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시대 정신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유의미하고 저희들로서는 더욱더 분발해야 될 그런 정신을 담을 후보를 빨리 찾고 키우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지인들 보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한 뒤에 히말라야 가셔서 그냥 사냥이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쪽 스페인 가셔서 큰 길을 걸으시든지 이 공직 선거는요. 공직이란 것은 쫓아간다고 그것이 추구되는 것이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세네카가 말한 운명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건 역사상으로는 미국 대통령, 즉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될 때 경로 비슷하게 이 사람이 무슨 어느 당의 경선에 참여하거나 이게 아니라 간절한 국민적 요구, 뭐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경선 없이 어느 당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될 텐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결국 국민적 여망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의 문제이고요. 정치적 행보를 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과거 반기문 총장도 그랬습니다만 정당 내 경선에 들어오면은 그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2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로 통합 후보를 통합해서 통합적인 어떤 후보 경선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나 저희 당의 후보들이나 잠재 후보들이나 다 일치하는 의견일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저희 당 후보가 바로 선두를 달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범야권 후보가 저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범야권으로 보자면 큰 자산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서울시장에서 그 성범죄가 일어났던 저 민주당의 부패와 반도덕성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 그리고 주택 정책의 문제 무엇보다도 수도 서울이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허술한 후방이 되어서 전국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을 돌파할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국민적 기구, 시민적 기구가 우선은 안철수 그리고 또 시장 경험이 있는 오세훈 또 시장에 어떤 도전해보고 여성 원내대표까지 했던 나경원 대표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데서 저희들은 희망을 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어떤 통합적인 경선을 통해서 담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당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